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떨어졌다 해서 너무 힘없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방송 시작이 앞서가지고, 어, 채팅에서 드디어 2417이 깨졌으니까, 이제 하락 5파가 진행 중이 되는 거죠? 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제 제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의 근거로 그죠? 주가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4파이고 4파가 끝났고 5파가 전개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다소간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C 파동이 끝났고 2276에서 C 파동이 끝났고 앞으로는 상승 파동이 이어질 거로 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럴 때 어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짜증을 내면서 I need only one hand. 나는 팔 하나만 필요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However,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하지 말고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보라. 라고 억지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2417이 깨지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면은 2500이 넘어가면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아무래도 2417이 안 깨지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낙관론은 아무래도 좀 억지스럽다. 그죠? 왜 무리스럽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미 이제 오늘 깨졌으니까 뭐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2417이라는 게 요거죠. 여기 2417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41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417이고 여기도 2417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가 뭡니까? 에? 딱 붙었으니까 뭐 붙었다는 거지. 겹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겹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게 겹치는 거지. 그죠? 이만큼이 겹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안 겹치는 거지 않냐. 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1번,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일 때 1번 파동의 고점하고 4번 파동 파동하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끝나면서 아슬아슬하게 딱 만나고 이렇게 1이고 2고 3이고 4고 5가 되는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떻게 하느냐. 4번 파동이라면 얘는 1번 파동 근처도 안 오고 이 정도 와서 올라가야 답이 되죠. 그죠? 그래야 5가 됐어. 이게 4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지. 이 1번 파동의 고점 근처까지 여기 온다. 그건 4가 아닌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247이 깨지고 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라고 보는 게 틀렸다라고 되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2470이 깨지는 꼴을 봤으니까 오늘은 아니구나가 됐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은 낙관론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무리스럽다, 다소간 억지스럽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꼴 1번 파동의 고점하고 4번 파동의 바닥하고 딱 만나고 절묘하게 올라가는 꼴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험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다는 측면에서 낙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심스럽다. 그죠? 조심스럽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뻥 빠지면서 그죠? 뻥 빠지면서 결국은 2417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2415가 됐으니까 이제는 2417하고 2415하고 안 겹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2276을 우리가 앞으로 낙관론으로 보기 위해서는 2276부터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상승 파동으로 보려면 이거는 충격 파동이 돼야 되고, 충격 파동은 5개로 파동을 세분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얘기죠. 이게 3이 안 된다 얘기죠. 3이 안 되잖아요. 1, 2, 3밖에 안 되잖아. 1, 2, 3, 4, 5 말이 아니죠. 이게 3이 너무 작잖아요.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이게 4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은 맞고 여기 2는 맞는데 이게 1이고 2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가 4일 수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1하고 4하고 겹쳤으니까 이제 이게 4가 아닌 거야. 따라서 3도 아니고 여기 2도 아니고 1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파동 매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파동 매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악착같이 충격 파동이라 보고서 1, 2라고 매기려 하면은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1, 2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뭔가 3이 돼야 되는데 이 3번 파동이 충격 파동이니까 5개로 3번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여기서 출발하는 부터 이까지의 파동이 이게 5개로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충격 파동 아니다. 그럼 뭐고 결국은 여기까지가 이 파동이 충격 파동이 아니고 반등 파동일 수밖에 없고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다면 여기 2500까지의 2276부터 2500까지는 반등에 불과했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시 하락 파동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거죠. 하락 파동이라면 2714를 깨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417 아니고 2417이 무너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417 깨졌다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2417의 붕괴라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지금이 상승파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지금이 상승파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지금이 조정파라는 이야기고, 지금이 조정파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또 있다는 거고요. 하락 파동이 또 있다는 이야기고, 하락 파동이 또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2276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2276 이하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14가 2417이 깨졌다는 게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17이 깨져봤자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2276이라는 이 직전 저점, 그야말로 우리가 파동의 끝이고 하락 파동의 끝이고 3300에서 출발했던 하락 파동이 끝나고 이제는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낙관론이 무너지는 순간이다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2276도 이제는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시간 문제다. 그죠? 2276까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주가가 올랐죠, 그죠? 어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빵 오르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어제 주가가 빵 오르면서 지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죠? 어제 빵 오르면서 여기까지 올랐죠, 그죠? 뭡니까? 거의 한 0.8% 이상, 그죠? 여기까지 오른 0.8% 이상 빵 오르면서 거의 기준선 거기까지 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올라갈 수 없겠네. 요거 때문에, 어제의 상승 때문에 상당히 다소간 좀 혼란이 있었죠. 어제의 상승 때문에, 어제의 상승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었죠. 다소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올라가는 바람에, 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다시 올라가는 걸 갖다가 괜히 떨어진다고 우는 소리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제의 상승이 사실 솔직히 말했지만 헷갈렸죠. 왜 올랐나? 이거 왜 올랐지? 더구나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오전에는 매도하다가 오후에
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오후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주가를 갖다가 와장창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나? 잘못 봤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의 지수 상승은 어떻게 본다면 지수의 왜곡 같은 거예요. 지수가 왜곡된 거야. 왜 지수가 왜곡된 거냐? 뭐 때문입니까? MSCI 리밸런싱입니다. 월말이잖아요. 8월 말이었잖아요. 8월 말. 그러니까 소위 뭡니까? 패시브 펀드들의 리밸런싱, 소위 모자라고 한 걸 갖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월말에 소위 물량을 맞춰가는 게 리밸런싱이죠. 걔들 지수에 따라가지고, 그죠? 마캅에 따라가지고 따라가는. 근데 왜 어제 리밸런싱 했느냐? 왜 이렇게 샀느냐? 얘들이 왜 샀느냐? 예? 어제 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으로 한국 주식을, 그죠? 한국 주식을 왜 샀을꼬? 예? 왜 외국인들이 샀을꼬?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그저께, 그죠? 그저께 뉴욕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어제도 떨어졌습니다. 그저께도 떨어지고, 그전에도 떨어지고, 지금 월, 화, 수, 사흘 동안 괜히 들이박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진 날 불구하고 얘들이 왜 샀노? 는 리밸런싱의 답이 있는 거죠. 왜 리밸런싱인데 왜 애들이 왜 샀노? 이거는 환율의 답이 있습니다. 환율에. 이게 우리 달러도 원화 환율 아닙니까?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달러도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옛날에 철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달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1080원 하던 게 1350원까지 갔죠. 그죠? 135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원화가 이때의 원화 가치에 비해 가지고 지금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죠? 절하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이날 100억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똑같이 100억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100억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달러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1,000억대로 합시다. 1,000억 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이게 억 달러가 되지만 환율이 똑같이 1,000억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을 제가 극단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2,000원을 한다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니까 5천만 불밖에 안 돼요. 달러로 바꾸면. 원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걔들이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이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되는 것만큼 포트폴리오가 줄어든 것을 원화 주식을 더 사가지고 달러로 규모만큼을 벌충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리밸런싱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왕창 사들였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부터가 다 쏘은 거죠. 외국인들이 샀네? 계속 주가 올라갈게네? 라고 했다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순식간에 매도로 나오면서 뒤통수를 빡 때렸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5파가 어디쯤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여기가 그러면 뭐 여기다가 바로 쓰죠. 자, 여기는 지금 4파다 이거죠. 네모 4다 이거죠. 그죠? 네모 4다. 그럼 네모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1이겠죠. 그죠? 여기는 1이죠. 그럼 뭡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왔다 갔다 여기가 2겠죠. 그럼 뭡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3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5에 1, 2, 3, 4, 5 아닙니까? 하락 파동이니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인데, 그렇죠? 이게 올라갔고 이제 떨어지는 거 있고, 여기까지가 여기죠. 여기죠. 하고 지금 떨어지는 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으로 전개된다면, 이 5번 파동은 잠깐 말씀드렸지, 필연적으로 2276 이하가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가 2276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2576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은 1번 파동, 요거 1번 파동, 그 다음에 2번 파동, 반등 파동, 왔다 갔다 갔다. 지금은 2번 파동 지나고 이제 새로 3번 파동의 어딘가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오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4번 파동 바닥이 이런 이하로는 분명히 내려갈 거다. 그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5가 되겠습니까? 1, 2, 3, 4 다음에 5는요, 상승 파동에도 3번 파동에 꼭지를 넘어서죠. 그죠? 하락 파동은 1, 2, 3, 4, 5 같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 5라면 이 5는 3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분명히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576을 뭡니까?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우리가 이제 비관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비관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재 여기가 C 파동에, 그죠? 네모 1, 네모 2, 여기가 네모 3, 여기가 네모 4, 다시 네모 5가 되는 거고, 네모 5의 1, 네모 5의 2, 지금은 네모 5의 3의 시작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갈까요는 몰라도 이 3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내려갈 거다. 아직도 갈 길은 하나는 멀다. 그래서 갈 길은 멀다. 이런 암담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전반적으로 이런 판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뭡니까? 이거 저 올라갈 거는 기대감은 무너지고 말았으니까, 2417은 무너지고 말았으니까, 지금은 이거 어제까지입니다만은,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말한다면, 그죠?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기준선에 올라가는 척에서나 기준선을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름 상단 저항이 아니라 기준선 저항마저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후행스팬은 여기 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이렇게 빡 오르면 후행스팬도 캔들을 타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 후행스팬은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삼성전자에서 제가 내내 위쪽에 캔들의 저항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위쪽에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죠? 주가도 삼성전자 따라서 여기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26일 전 캔들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외에도 캔들의 저항이 막강해 보이니 여기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래저래 후행스팬의 저항과 구름의 저항과 기준선의 저항과 등등을 볼 때 주가가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잘해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혹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이 1번 파동이고 지금이 2번 파동 지나서 다시 3번 파동으로 간다면 왔다리 갔다리 정도가 아니라 와장창창 하락폭이 더 커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덥 이야기합니다만은, 돈은 오늘 안 벌면 내일 벌면 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 벌면 되고요. 주식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 안 사면 모레 사면 돼요.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는 거야. 내일 안 사면 모레 사면 되는 거야. 그거는 돈 안 벌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만이야.
주식 안 사면 돈도 못 벌지만 손해도 안 봐요. 하지만 갖고 있는 주식은 어영부영 하다가 못 팔면 당장 눈앞에 오늘 안 팔면 내일 팔면 되고 내일 안 팔면 모레 팔면 되지가 아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마시가고 있고 삼성전자 보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마시가고 있는 하이닉스 보다시피 이렇게 구름에서 떨어져가 있고 네이버 보다시피 구름에서 떨어져가 있고 카카오 보다시피 구름에 벗어나고 하려고 하는 이런 판에 고행스팬 밀리고 있고 구름에서 떨어져 나가는 판에 오늘 안 팔면 내일 팔지 뭐 내일 아니면 모레 팔지 뭐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제 팔걸 그저께 팔걸 이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당장 유리한 것만 생각해요. 불리한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지가 하면은 로맨스지. 남이 하면 에이 불륜이야 그러면서도 지가 하면은 숭고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그죠? 로맨스가 이야기되는 거야. 그러니 지가 가진 주식은 남이 뭘 하더라도 시장이 아무리 골러가더라도 내가 가진 주식만은 끝내준 주식이야 라고 생각이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처럼 좋은 주식이 어딨어. 삼성전자 세상에 그처럼 좋은 주식이 어딨어요. 네이버 카카오 세상에 그처럼 좋은 주식이 어딨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팔 주식은 없는데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가들은 미쳤다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있냐고. 걔들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걔들 우리보다 아들이 바보여서 손해보는 그렇게 좋은 주식을 파는 것은 인터넷 보면은요 투자 게시판에 보면은 기관을 개관이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개국이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아들도 돈 벌려고 하는데 걔들도 돈 벌려고 하는데 월급 받고 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에서 잘리는데 펀드 매니저가 걔들이 돌았다고 주식을 팔겠냐고. 그렇습니까? 일부러 주식을 끌어내려 가지고 국가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겁니까? 정말의 말씀이야.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야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올라가는 거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불안불안하지 않냐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괜찮을 거다.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요 1355원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원화 환율 위쪽으로 답이 없습니다. 1400원 간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1400원 간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인덱스 109는 월봉으로 볼 때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네. 월봉으로 볼 때 지금 달러 인덱스 109는요 과거에 2002년도에 2002년도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달러 대 원화 환율 1355원은 월봉으로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2008년도 수준이고 그때 그 리만 사태 났을 때는 1600원까지 갔죠. 1600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그 1600원까지 간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시장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전문가? 저도 나름대로 외환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딜링을 하는 제 새까만 후배들 외환 딜러들한테 오늘도 전화해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환율 어떻게 갔냐? 정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걔들은 내한테 뭐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둘 다 아는 선수들끼리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 안다는 선수들끼리 그런 거 말하고 물어보냐. 그죠? 그러니까 1400원까지 간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1500원 간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피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IMF를 위기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왜 올라가노? 미국의 달러 금리 계속적으로 올리고 미국 FRB는 달러 강세되는 것을 은연히 부추기고 있고 또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과거 민주당 정부일 때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과거에 민주당 정부일 때마다 달러 값은 강세로 보였다고. 클린턴 시절에, 카터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그럴 때마다 달러는 강세로 보였는데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니 달러가 강세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가지고 한국 경제를 떠받칠 거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받칠 거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달러 주식을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하방으로 전환했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제 외국인들의 과거에 이때까지 얘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선물 마감일로부터 시작해서 걔들의 누적 포지션을 따져봐야 될 텐데 사실은 그걸 제가 안 살펴봐가지고 지금 당장 yes, no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선물 만기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9월달 선물 만기 될 때까지 만기 될 때까지 누적된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과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 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표를 살펴가지고 보기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로빈씨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내일 시간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가고 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죠? 내일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때는 바로 제가 오늘 요 방송 끝나자마자 준비해놨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놨다가 내일 당장 바로 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보나마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나마나 외국인들은 선물도 하방으로 방향 포지션을 잡았을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7,000원이라 팔아졌겠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이게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이 줄창 팔았을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아예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돌릴 공산이 높은데 내일 확실하게 대답하겠다 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anyway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LG엔솔만 올랐네, 그죠?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17을 깨졌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문제이지 점점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더 높이지 않겠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살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주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다면 수급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은 드러났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해외 볼까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주가가 나스닥 지수 또 떨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스닥 지수 어제 떨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나스닥 지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때 그죠? 이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이날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 선물 거래한다면 또는 나스닥 ETF를 거래한다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타진 매도로 물량을
던졌어야 되죠. 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제로 그 다음 날도 떨어지고 그 다음 날도 떨어지고 오늘도 어제도 떨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거는 이제 다 제발 내려오더라도 뭐 구름까지는 지지가 되라. 이런 정도 우리가 믿는 것밖에 기대할 만한 기대라보다도 희망사항. 그죠? 희망. 내지는 기대가 이거 뭡니까? 기도. 그래서 막 여기까지 걸려라 하는 정도이지 벌써 주가가 맨날 하는 이야기에 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 6가지. 주가 돌아섰고요. 전환선 돌아섰고요. 기준선 전환선 만났고요. 그죠? 주가가 후행스팬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오는 게 5번째 단계, 후행스팬 나오는 게 6번째 단계인데 지금 후행스팬 여기 있으니까 내일 되면은 뭐 급등하지 않는 한 얘가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온 건 확실해. 그러니까 6개 단계 중에서 1, 2, 3, 4, 6 단계까지 전개됐어요. 이제 요것밖에 안 남았어.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맛이 완전히 갑니다. 나스닥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주가 떨어졌네요. 전환선 떨어졌네요. 전환선 기준선 만났네요. 그죠?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 구름 밑으로 내려왔네. 끝. 1, 2, 3, 4, 5, 6 모든 단계 다 전개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남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락하는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거라고는 구름 밖으로 나오다가 구름 위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의 반등이나마 눌림목이나마 기대하면 기대했지 완전히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느 쪽으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나스닥 지수라 그래서 기혼자 상승세로 방향을 잡기는 위험하고 나스닥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원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리 만무하고 코스닥 지수가 지원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낮다. 결국은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 아래쪽으로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구름 밑으로 하면서 요 잠시 동안의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구름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답답한 나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죠? 이건 뭡니까? 유가를 보여드리는데, 유가, 사우디 감산을 운운하면서 반등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구름 근처까지 가보도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기준선 마트 내려왔고, 후행스팬 절벽에 걸리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선 위로 올랐더라도 매수한다면 항상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라고 말하냐니까 기준선 위로만 올라오는데 후행스팬은 아직 안 올라왔을 때는 사기는 사더라도 어떻게 사라고요? 좀에만 사라. 왜? 얘가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지가 후행스팬이 아직까지 캔들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도 싼 낫에 조금 정찰병만 보내는 정도로 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팬의 캔들을 못 넘기고 나서 넘기면 다행인데 보다시피 후행스팬의 캔들을 못 넘겼으니까 주가는 다시 밀리고 말았죠. 구름 근처 든 택도 없고 다시 후행스팬도 밀렸고 유가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감산 이야기하다가 그거 별로 별별 없다더라. 내가 언제 감산에 찬성한다고 그랬냐 라고 오펙 국가들이 입장을 싹 바꾸고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공급도 공급이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아래쪽으로 맛이 가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으나 뭐 우리가 당연히 하방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던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사긴 사는데 그죠? 사긴 사는데 좀에만 사라. 근데 지금 보니까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매수 신호가 매수 신호였습니다만은 아이고 지금 CCI를 잘 보면 크게 볼까요? CCI를 보면 아직까지 매수 신호긴 합니다만 언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매도로 바뀔지 모르니까 얘는 앞으로 잘 보고 CCI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역시 조금만 사라. 곧 떨어지지 모른다. 구름 밑이니까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비실거린다면 덩달아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나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나 또는 다른 나스닥 지수 같은 소위 위험 자산이 덩달아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라이브에 참가분들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오늘 좀 많네요. 아무래도 주가가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장관이 무슨 이야기 하나 또 수능틀이 이야기 하나 싶어서 무슨 이야기 하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라이브로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그죠? 오신 김에 나 왔다라고 흔적이라도 남겨주시고 하다못해 이모티콘이라 하나 날려주시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녹방 보느라고 질문 못했는데 녹방 보지 말고 라이브 참가하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그거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야간 주가가 올라야 그죠? 주가가 올라야 뭐 4번 파들고 나발이고 가네. 예? 내가 그랬지? 4번 파들고 5번 파들고 나발이고 가네. 주가가 올라야 신이 나는 보입니다. 그거 봐라 내가 사라 그랬잖아. 그거 봐라 오르잖아 라고 해야 신이 나는 거지. 이거 보수고 봤는데 그거 봐 떨어지잖아.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니 팔라 그랬잖아 라고 하기는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썩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 재미있는 거지. 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불안하다 위험하다 조심해라 주식도 사지 마라 라고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그 말 고지 그대로 듣고 안 사는 것도 안 사는 겁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을 빵빵하게 늘려가신 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하고 양반도 혹시 또 어제 떨어진 거는 봐서 오늘 떨어진 거는 별거 아니고 내일부터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라이브를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약간 뭐 그러네요. 밑에서 반등해서 다시 2500,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